안녕하세요. 저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실무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진행하게 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고용전략본부 생애경력개발팀 임희정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소한 서비스 도입인 만큼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심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어떠셨나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도입 배경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절차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는 고용노동부의 생애설계 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2단계의 절차에 따른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차를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서비스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사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대상자가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적합한 재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가 진단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실시한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종류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종류를 결정하고 나서는 서비스 제공 시기, 기간, 대상자의 세부 사항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기본 절차를 계획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적합한 서비스 주관 기간을 결정합니다. 7번째 단계에서는 자체 운영 또는 외부 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기획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때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과정에 대한 관리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가 완료되었음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막바지 단계에서는 지원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겠죠. 이러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당해 서비스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후 서비스 지원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단계별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을 조사하기에 앞서 중요한 예비 단계가 있죠. 바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공지입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분들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시적인 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근로자 각 개인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개별적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분들이 이직 예정 근로자의 향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세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는 부분들을 알린다면 이직 예정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분들도 향후 서비스에 대한 참여, 관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면 이제 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해야겠죠. 서비스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이며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때 정년, 계약 만료, 공사 종료,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가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연도 시작 직전 연도 일정 시기마다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하면 좋겠죠.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 근로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이직일 직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중간에 고용이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재직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대상자 명단도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해 이직이 예정된, 즉 이직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근로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직이 직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연중 수시로 대상자를 조사해 봅니다. 이렇게 파악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서비스를 불참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불참 사유를 기재한 불참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참 의사는 표시했지만 불참 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불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락사항이 없도록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는 PDF와 같이 서류 위조작이 불가능한 문서 형태로 2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불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할 것이 확정된 경우, 또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파악이 되었다면 이들이 어떠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지 요구조사를 실시해야겠죠. 서비스 대상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요구조사를 위해서는 직종 및 직무 현황, 생애 설계 방향, 원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종 및 직무 현황은 기존 경력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재취업 지원 교육 구성이나 혹은 취업 정보를 제공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겠죠. 각 개인의 경력 사항이나 자격 보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생애 설계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기본적으로 꼭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이죠. 생애 설계 및 진로 설계에 대한 계획 수립 의지가 있는지, 퇴직 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일, 사회봉사, 여가, 자기개발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종류를 알려주고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시간대에 대해서도 요구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유의미한 요구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진로 설계 특성 및 지향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 진단을 실시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2단계에서 자기 진단은 권장사항입니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8단계에서 자기 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실시할지의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제공할 전체 그런 서비스 내용을 조망한 후에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진단을 사전에 실시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가 진단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진단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경력 설계 자가 진단인데요. 이 진단은 개인의 생애경력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어떠한 경력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구직 준비도 검사는 구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그런 심리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구직 효능감, 고용 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한 어떠한 정도를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고령자 직업 선호도 검사는 직업에 관련한 자신의 흥미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따른 추천 직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직업 역량 검사는 개인이 가진 직업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천 직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 및 추천 직종을 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진단의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노동시장의 현실이나 혹은 검사에 응하는 개인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실 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러한 자가진단은 모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 내에서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진단 중 생애경력 설계 자가진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경력 설계 자가진단은 경력 개발 지향 유형과 경력 행동 유형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경력 개발 지향 유형은 수검자가 지향하는 경력, 경로에 대한 유형을 말하는데요. 기존에 자신이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전환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한 나의 경력 개발 유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의 예시로는 일터 기반 성장 추구형, 직무 기반 도전형, 직무 중심 창업형 등등이 있는데요. 이 유형의 이름만 보아도 자신의 경력 개발 지향이 어떠한지를 즉각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력 행동 유형인데 이 경력 행동 유형은 구직 태도, 구직 기술, 직무 능력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생애 경력 준비에 대한 8개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특성과 행동 전략, 그리고 필요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결과로 제시되는데요. 8개의 유형은 경력개발 우수형이라든지 능력개발 필요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제시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단 결과로 본인의 구직 태도와 직무 능력은 낮고 구직 기술은 높은 경력 개발 조급형으로 확인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력 개발 조급형의 특성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구직 동기나 직업에 대한 눈높이를 조정하는 유연성, 그리고 재취업과 관련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 해당되는 구직 태도가 낮고 희망 직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 및 조직 적응 능력이 다소 낮은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경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상담, 그리고 컨설팅, 또 이에 대한 관련 지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 태도를 향상하고 희망 직업 분야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한 그러한 행동 전략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진단 결과 말미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예시로 보여집니다. 본 진단의 이러한 8가지 유형과 행동 전략 등을 참고하셔서 자체 서비스 구성 시에 운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퇴직 후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보 지원 제도를 자연스럽게 안내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 진단 유형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검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단 결과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꼭 수검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애경력 설계 자가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실시하실 수 있는데요. www.worknet
work.go.kr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작년을 클릭합니다. 작년을 클릭하고 나면은 작년 워크넷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단 목차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내 자가진단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자가진단을 하고 나면 자가진단 결과를 개인 메일로 전송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검자의 경력 개발 지향 유형과 경력 행동 유형이 표시되고 특성 및 행동 전략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본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대 이상 담당자분들께서도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진단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필요한 경우 응용 및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실시한 검사의 결과를 상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본 단계는 서비스 대상자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등을 확인해서 충분히 스스로를 좀 미리 고찰하게 한 후에 서비스 제공 시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 시에는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문성이 확보된 검사를 하여야겠죠. 그리고 검사 해석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서 이러한 검사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단계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는 8번째 단계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할지의 여부는 사업장의 서비스 운영 전체 계획에 따라서 순서를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때 앞서 실시한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조사 결과와 사업장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서비스 종류를 결정해 봅니다. 사업장 내부 사정이란 예산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의 최소 인원, 연중 서비스 제공 시기, 경영진이나 노동조합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러한 사항을 말합니다. 서비스 종류의 결정이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업 및 창업 교육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모두를 제공할지 아니면 한두 가지 정도 택일하여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세 가지 모두 제공할 경우 서비스 진행은 진로 설계, 취업 및 창업 교육, 취업 알선 순으로 제공해야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서비스를 구성할 시에는 가령 취업 및 창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알선 서비스만 택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애 설계 기본 교육을 병행해서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그에 맞는 재취업 및 창업 지원과 취업 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 설계 기본 교육은 생애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이해와 생애 설계 실천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으로 적어도 4시간 이상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에서 지정하는 서비스 외에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설계 서비스는 진단 및 상담, 진로 설계 교육, 진로 설계서 작성의 단계를 거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죠. 이때 16시간 이상 편성하셔야 되며 진로 설계 교육과 진로 설계서 작성은 필수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취업 알선은
사업주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새로운 구인 기업으로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알선을 위해서는 구직 상담,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구인 정보 탐색 등 구직 활동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구인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 알선은 이직 예정일 직전 3개월 이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죠. 이때 최소 1시간 이상의 대면 상담 1회를 포함해서 2회 이상 근로자가 희망하는 어떤 취업처 소개 등 그러한 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앞서 이직 예정일 직전 3개월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직 예정일 직전 3개월부터 이직 후에 6개월 이내 이러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취업 및 창업 교육은 재취업, 창업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라든지 지식 등에 관한 교육, 그리고 구직 활동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등으로 16시간 이상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2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진로 설계, 취업 및 창업 교육, 취업 알선 세 가지 서비스를 모두 구성할 수도 있고 일부를 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해서 나열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7가지 모형으로 서비스 운영 모형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초기 니즈를 파악하는 어떤 검사, 상담 등이 이렇게 진단이라는 틀 안에 지금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진단은 모든 모형의 기본값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모형 1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형 1은 진단에서 시작해서 진로 설계,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취업 알선, 사후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모형 2는 진단에서 시작해서 진로 설계, 취업 및 창업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모형 3은 진단에서 진로 설계, 그리고 바로 취업 알선, 그리고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모형 4는 진단에서 시작해서 취업 및 창업 지원, 취업 알선,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모형 5는 진단에서 시작해서 진로 설계, 그리고 바로 사후 관리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모형 6은 진단에서 시작해서 취업 및 창업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형 7은 진단에서 취업 알선, 그리고 사후 관리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서비스 모형입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각 서비스 내용표 안에 생애 경력 설계 기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로 설계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 지원, 취업 알선 등 이러한 각 서비스에도 생애 경력 설계 기본 교육 제공이 권장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서비스 제공 완료 후에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서비스 계획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마무리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비스 종류를 결정했다면 이제 서비스 종류에 대한 세부 절차를 구성해 봅니다. 이때에는 진로 설계, 취업 및 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 선택한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라든지 제공 시기라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어떤 절차 및 방법을 구성할 것인지를 기획합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생산 기술직인지 아니면 사무직인지
직종 및 직무 등의 어떤 그룹에 따라서 서비스를 구성한다면 만족도 높은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겁니다. 진로 설계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절차를 구성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진로 설계는 진로 설계 교육과 진로 설계서 작성 관련 모듈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진로 설계 교육이란 진로 설계 기본 교육과 경력, 자기개발, 사회참여 및 봉사 등에 대한 그런 설계 관련 교육을 말합니다. 생애 설계는 진로 설계를 포함해서 50대 이후 삶 전반에 대한 넓은 그러한 영역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애 설계 기본 교육으로는 어떤 모듈이 있을 수 있을까요? 화면 예시를 살펴보시면 우선 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변화와 이에 따른 중장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는 미래사회의 이해에 대한 모듈이 있을 수 있고 또 중년기 이후 신체, 심리, 어떤 정서, 인지적 변화를 알고 중년기 이후에 어떠한 생애 과정이 있으며 이에 따른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중년 이후 생애 과정의 이해에 대한 모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설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나에 대한 성격, 적성, 역량 등 진단을 실시해보는 등 어떤 생애 설계 과정 및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모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가, 관계, 주거, 건강, 재무 등 일과 관련한 영역 이외에 다양한 생활 영역별 생애 설계를 해보는 그러한 모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생애 설계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 계획을 수립해보는 모듈도 있을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생애 설계 기본 교육 시 이러한 생애 설계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모듈, 그리고 생애 설계 연습과 실천 방법에 대한 모듈을 적어도 총 4시간 이상 구성해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본 절차 구성에 대한 예를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로 설계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업장에서는 사무직 대상자에게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총 18시간가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로 설계 서비스는 최소 16시간 이상 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하죠. 이 회사에서는 니즈 파악 결과 그 개별 상담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과 사회 봉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파악으로 자기 진단을 위한 상담을 시작으로 생애 설계 기본 교육과 진로 설계 교육, 그리고 진로 설계서 작성을 현장 교육으로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로 설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대면, 현장 제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죠. 원격 방식을 혼합하여 제공할 수 있지만 진로 설계 서비스 총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 및 창업 교육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 교육에서는 재취업, 창업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지식 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구직활동 기술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취미, 소양 등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교육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인정하지를 않죠. 취업 및 창업 교육 서비스 절차 구성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장에서 취업 및 창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단계에서 사무직 대상자에게 이직 예정일 직전 1년 이내에 총 1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취업 및 창업 교육 서비스의 경우는
2일 이상 최소 16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니즈를 파악해 보니까 특히 개별 상담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특정 업종 분야로의 어떤 전문 컨설턴트 재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자기 진단은 상담을 통해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으로는 생애 설계 기본 교육을 우선 구성을 하고 취업 및 창업 교육의 핵심인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특정 분야의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재취업을 위한 실무 교육으로 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교육 후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서 및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취업 및 창업 교육 서비스도 원칙적으로 대면, 현장 제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원격 방식을 혼합하여 제공할 수는 있지만 역시 총 서비스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 알선 서비스도 예를 들어 절차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취업 알선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인기업 정보 안내만으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역시 세부 절차 구성 예시를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한 사업장에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서비스직 대상자에게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직 예정 직전 3개월에 제공을 하여야 되죠. 총 14시간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취업 알선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직 예정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죠. 취업 알선의 경우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직 활동 향상 및 구인 정보 공유를 위한 상담을 구성을 해야겠죠. 자기 진단 및 결과 해석을 위한 상담도 구성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교육의 경우는 생애 설계 기본 교육을 구성을 하고 구직 활동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업장의 상황과 내부 요구에 따라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에 맞춰서 서비스의 기본 절차를 적절하게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비스 기본 절차를 기획하고 나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관기관을 결정해 봅니다. 사실 5번째, 6번째, 7번째 단계는 순서 구분 없이 동시에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주관 형태는 총 3가지 방안 안에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전문 기관에서 위탁하는 형태이고, 마지막으로는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공 내용에 따라서 서비스 주관 기관을 달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부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일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도 섞어서 가능하겠죠. 사업장 자체 담당 직원의 전문성의 정도, 해당 서비스 전문가 보유 여부, 대상자 인원수에 따라서 주관 기관을 결정해 봅니다. 이제 서비스별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전담 조직 인력에 대해 결정을 해야겠죠. 프로그램 기획 시에는 또 프로그램 기획자를 또 결정하셔야 될 것이고,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또 사후 관리, 서비스 과정 관리 등의 카테고리 등등의 세부 사항을 기획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자 결정은 말 그대로 담당자를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교육은 교육 일자 및 강사 선정,
교육장 및 기타 사항의 준비, 교육과정 진행 관리, 만족도 및 강사 평가, 교육과정 진행 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어떠한 그런 세부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상담 및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런 상담을 그 내부 전문가가 하게 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하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거나 상담 원칙이라든지 상담 제공 장소 등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사후 관리로는 서비스 결과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 서비스 성공률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서비스 효과성 분석과 개선 사항의 차기 서비스 반영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봅니다. 서비스 과정 관리는 서비스 시작부터 종료까지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서비스 전반 평가 및 종료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봅니다. 자, 그럼 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절차에 대한 구성 예시, 그걸 바탕으로 진로 설계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까 하는데요. 사무직 대상자에게 총 18시간가량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로 했었죠. 이 사업장에서는 요구조사 시에 개별 상담, 자격증 취득 및 사회봉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파악해서 자기 진단은 상담으로 제공하기로 했었고, 교육은 생애설계 기본, 진로설계에서 작성 등에 대한 절차로서 앞서 구성을 해보았었죠. 이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자가진단 같은 경우는 진단 실시 및 결과 해석을 포함한 상담을 2시간 가량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진로설계 교육에 포함되는 진로설계 기본 교육을 위해서는 초고령 사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 미래사회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생애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와 개념 이해 등을 위한 생애설계 원리와 원칙에 해당하는 교육을 3시간, 그리고 삶의 6대 영역에 대한 생애설계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2시간으로 총 이 생애설계 기본 교육에 대한 교육을 7시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 자기개발, 사회 참여 및 봉사 등 진로 설계를 위한 어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진로 설계 이해를 위한 진로 설계 원칙과 원리 교육을 3시간, 그리고 자기개발 및 사회봉사 설계를 위한 4시간 교육을 서비스 대상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게 총 7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설계서 작성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총 18시간의 서비스 세부 사항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취업 및 창업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도 구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앞서 알려드린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직 대상자에게 총 18시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한 어떤 이 사업장에서는 요구조사 시 서비스 대상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특정 업종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니즈를 파악하였었죠. 일단 자기 진단을 통한 상담을 진단 및 결과 해석을 위해 2시간으로 구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애설계 기본 교육은 생애설계와 진로설계 원리와 원칙을 이해해보는 교육을 2시간으로 구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본 서비스가 사실 취업 및 창업 교육이긴 하지만 교육 이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로 설계 연습 및 작성에 대한 교육도 2시간 정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재취업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는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특정 업종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10시간
그런 교육과 이력서, 면접 스킬 향상을 위한 어떤 이런 구직활동 기술 향상 교육을 2시간으로, 그래서 총 재취업 직무 역량 강화 교육으로는 총 12시간 교육을 구성을 했죠. 취업 및 창업 교육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2일 이상 16시간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취업 알선에 대한 부분들도 예시를 살펴볼까요? 총 14시간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업장을 사례로 살펴볼까 합니다. 취업 알선의 경우는 상담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직 상담을 2회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상담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직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자기진단을 통한 상담도 2시간 구성해 보았고요. 교육의 경우는 생애설계 기본 교육을 위해서 생애 및 진로설계 원리와 원칙에 해당하는 교육을 3시간가량 구성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구직활동 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정보 수집 방법 등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총 7시간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외부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전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자격 기준에 맞는 위탁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 소개사업소 중에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이거나 동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 소개사업소 중에 법인이거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소유 예산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하여 선정하도록 합니다. 위탁기관 요건 파악 시에는 기관 내 전문가의 경력과 보유 시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진로설계 취업 알선의 경우 직업, 진로상담 이런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고 별도의 상담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취업 및 창업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실시 관련해서 1년 이상의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우처는 어떨까요? 바우처를 이용하게 될 경우 앞서 설명드린 그런 위탁기관 요건이 갖춰진 곳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서비스가 인정이 되죠. 사업주가 대상자에 대해서 비용과 참여 시간 등을 보장을 해야만 하는데 그 사업 담당자 분들께서 미리 몇 개 그 위탁기관 목록을 정리를 해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8단계는 서비스 절차와 프로그램 기획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비스 과정 관리 단계에서는 직접 운영 시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계일 것이고요. 위탁 시에는 위탁기관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과정 진행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10단계인 서비스 제공 완료 단계에서는요. 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수급 완료와 제공 담당자별로 서비스 제공 완료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서비스 완료 보고서를 받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서비스의 제공 완료 후에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죠.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고 난 6개월에서부터 1년까지는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취업 및 창업 성공 여부, 생활의 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가 있겠죠.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기획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단계네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해 연도 서비스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부 절차에 따라 경영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규정 서식 제2호에 따라서 운영 결과를 작성하고 다음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운영 방법에 관한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 중에서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세 번째 영상에서 안내드리는 메일 주소에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